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들 저는 좀 재밌습니다. 어,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손석희 앵커 그 말도 안 되는 스캔들만 빼놓고요. 그죠?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요즘 기분 좋은 뉴스는 우리 손혜원 의원님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너무 신나는데 그 뉴스하고요. 또 좋은 뉴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 한 분을 국회 청문회 안 거치고 그냥 임명하셨잖아요.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알 사람은 다 아는 참담한 상황인데 그죠? 그 전직 중앙선관위장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그 창피한 전자투개표기를 콩고에 팔아먹는 영업사원 노릇을 해갖고 전 세계에 빈축을 사고 콩고는 그 기계로 치른 대통령 선거가 불법 부정선거인 게 완전 계속 드러나고 있어갖고 한참 전에 치른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아직도 거의 내란 수준으로 그렇게 있더라고요. 진짜 제가 한 일도 아닌데 너무 미안하고 좀 정말 창피하고 근데 그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, 그 우리나라 국내 회사 이름이 미르 뭐더라고요. 미르 뭐요. 그 미르 생각나시죠, 여러분? 그리고 최순실이 만든 회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름이 미르인 걸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이거를 근데 이 전자투개표기의 원조가 또 미국의 악마적인 글로벌 폭력 엘리트의 대명사 조지 소로스거든요. 미국은 투표지 수개표랑 전자투개표 이 사안이 지방자치단체 결정 사안이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호적인 동부하고 서부구 일각에서만 이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트럼프가 국민들이 선택한 대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거고 2016년 대선 때 그 말씀드린 적 있는데 소로스가 투표는 트럼프가 75% 이길 거지만 대통령 취임은 힐러리가 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조지 소로스만 이제 망신살을 뻗쳤었죠. 근데 이 기계가 부정적으로 조작되는 방법을 그때 2016년 대선 경선 때 그 딴 데도 아니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박근혜 때 이명박이 중앙선관위 동원해가지고 대선 조작했던 그 기록 영화 김어준 씨가 제작한 거기에서 전자개표기 조작되는 거 보여준 그것처럼 그렇게 보여줬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자개표기만 쓰는데도 적폐 세력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허락하고 이러면 부정 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전자 투개표기는 기계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그냥 선택을 하면 기계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결과까지 개표를 해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 그 프린스턴 교수들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실례로 보여준 이 소로스가 만들어서 회사를 갖고 있는 전자투개표기가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. 그러니까 숫자를 1을 0.2였는지 0.25였는지 아무튼 1이 입력이 되면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0. 몇부터 이렇게 소수점 이하짜리부터 25까지 되도록 그렇게 미리 조작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후보가 만약에 가나다 3명이 있을 때 가를 1이 입력됐을 때 0.25로 계산이 되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내가 가 후보를 누르면 1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0.25만 올라가니까 4명이 가 후보를 선택하면 1, 즉 한 명이 선택한 그런 걸로 되는 겁니다. 반대로 만약에 다 후보를 숫자가 하나가 입력될 때 4가 올라가게 설정을 해 놓으면 한 명이 다 후보를 선택하면 4명이 선택한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투개표기도 당연히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한 게요. 리비아였는지 이라크였는지 아무튼 우리나라 이 전자투개표기로 요번에 문제된 콩고에 앞서서 선거를 치른 중동의 어느 나라가
재검표를 했는데 그 부정 사례가 아무튼 어마무시했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이 사안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 언론 매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프레스 그 지금 이재명 지사님 관련 공정 고발단 일 진행하고 계시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참나. 근데 작년 여름에 이해찬이 당대표로 뽑힌 이 전당대회에서, 마지막에 15,00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의원들이 선거를 치르는데 이 기계를 사용해서 치르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. 제 평생 그렇게 놀란 적이 또 있나 싶은데요. 진짜 더민주가 그 정도까지 썩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기절하는 줄 알았었습니다. 근데 또 더 황당했던 거는 뭐 제가 부정선거다라고 제 생각을 굳히기를 하게 만들어줬던 게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요.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아마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도록 2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개표 결과를 발표를 못 하더라고요.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남성 여성 두 분이 사회를 보셨었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막 노래까지 부르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. 뭐 때울 게 없어갖고 그 기다리다가 이제 할 게 없어갖고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 아무도 말 안 하고 조용하게 있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. 저는 그때 그 8월 25일이었는데 생중계를 팩트 TV로 봤었는데 아직 그 생중계 그 영상이 녹화된 게 유튜브에 떠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. 그러니까 저는 뭐 혹시 설마 그랬을랴 이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때 이제 부정선거를 한 게 확실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ARS로 사전에 뭐 무슨 이런 권리당원 투표 이런 거 싹 다 맞춰놓고 그랬으면 결과는 기계 그러니까 계산기가 집계하는 거니까 미리 다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15,000표만 그것도 기계로 하니까 집계를 해서 합산해서 발표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1시간 반, 2시간이 걸리겠어요. 그죠? 수십억 명이 투표를 했더라도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, 그러니까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하는 단순 계산이니까 아무리 많이 걸려도 5분, 10분이면 끝날 일을 뭐 때문에 1시간 반 이상을 그렇게 발표를 못 하겠냐고요.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아, 이거 투표 계산 결과가 소수점짜리가 나왔나 보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, 저는.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가 그때 1번이 송영길, 2번 김진표, 3번 이해찬 3명이니까, 3명이었으니까 만약에 송영길한테 가는 한 표를 뭐 0.4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해놓고, 이해찬한테 가는 한 표 1을 뭐 1.6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불려놓았다면, 후보가 3명이니까 계산을 미리 잘 해갖고 더하기 빼기 한 결과값이 항상 소수점이 없이 정수로 뭐 315, 2200 이런 식으로 정수로 딱 떨어지게 설정을 해놔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누른 그런 선거 값으로 보일 텐데 그거를 잘못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송영길이 합산을 했는데 4325.3 이렇게 나오고 뭐 이해찬이 4835.4 이렇게 나왔다고 면은 그런 게 나온 게 그렇게 나왔나 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. 그거 아니고는 무슨 선거관리위원인가? 아무튼 그 개표 집계하는 방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무슨 의논인지 뭔지를 하길래 그 방 밖으로 1시간 반이 넘도록 못 나왔겠냐.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, 저거 부정선거가 확실한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년 여름에 이해찬 당대표 선출 과정은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이 나서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, 부정투개표로 마무리한 그야말로 삼성 앞잡이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. 저는 송영길 의원이 내년에 당대표 선거 때 꼭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고요. 꼭 당대표로 당선이 됐기를 바랍니다. 작년 유세 때 보니까 좋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던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.
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권리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공천권을 포함해서 당을 진짜로 권리 당원들에게 공약하겠다고 계속, 그러니까 돌려주겠다고 계속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믿음이 갑니다. 뭐 송영길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,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실력으로 보면은 저는 송영길 의원이 실력으로 보면 우리 이재명 지사님 다음번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무슨 어떤 송영길 의원의 뭐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분명히 제가 맨날 욕하는 엘리트는 아닌데, 근데도 뭐,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좀 잘난 사람이다. 뭐 이런 분위기? 아무튼 그런 게 제 마음에는 좀 안 들기는 하지만,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으로 정치권에 있으면서 좋은 쪽으로 관상이 엄청 많이 변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얼치기지만 그래도 관상을 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느낌, 사람이 주는 느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또 이제 더군다나 작년에 당대표 선거 때 뭐 댓글 부대도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. 댓글 부대가 아예 없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또 이제 조중동 더하기 JTBC 뭐 이런 모든 언론들한테 완전히 제대로 밟히는 걸 보면서 나름 깨끗하게 살아왔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기에 이해찬 물러나고 난 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선거를 진짜 부정선거 없이 현실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잘 치러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문재인 대통령님을 잇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깔끔하게 딱 내세워 줄 것 같습니다. 부정을 안 하면 그렇게 될 테니까요. 그러면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두 번째 촛불 대통령이 딱 무리 없이 편안하게 되는 거죠.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아무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말 많고 탈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 위원 한 분을 그냥 임명하셨잖아요. 이거 갖고 또 무슨 뭐 적폐자한당에서는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저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악한 적폐 세력을 뚫고 기필코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기에 당신의 본 모습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고 계신 면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이 기성 언론에는 보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그 KTV 국민방송 그 채널 보면요. 정말 추진력, 돌파력, 원칙을 실현해 나가시는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멋있으시거든요. 여러분도 그 KTV 국민방송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많이 보시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님 업무 추진하고 계시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중앙선관위가 이제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하는 거 개발 중이라는 이것도 일반 언론에서 보도도 안 되는 이거를 제가 우연히 보고 정말 놀래고 진짜 걱정을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이번에 임명하신 이 선거관리위원 이분이 다 제대로 막아내실 것 같아서 진짜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우리나라 또 빨리 다른 정치 선진국들처럼 투표지 수개표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로요.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. 기계로 선거를 한다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.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문 대통령님이 그냥 내치신 김에 요새 우리 국민 고모로 뜨신 손혜원 의원님을 그냥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저는 이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그 김용민 TV의 관훈 라이트에서 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 너무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아마 장관으로 지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뭐 문 대통령님 우리 촛불 대통령님
우리 국민이 100년 만에 손에 넣은 진짜 100년 만에 우리 걸로 가지게 된 진짜 우리 국민의 대통령님인데 이거 못하실 이유 있나요? 그냥 임명하시는 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. 뭐 측근 비리 이딴 소리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진짜 정말 음 측근 비리요?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학교 다니실 때도 대학 다니실 때도 대무는 하셨지만 운동권 그 조직에 안 들어가 계셨다고 제가 들었고요. 그 이후에도 무슨 뭐 각 대학마다 다 있는 그 민주동문회라는데요. 거기 회원도 아니십니다. 그런 그 뭐 무슨 뭐 측근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. 관계가. 그런 이런 분이니까 평생을 민주, 인권 이런 거를 위해서 사셨지만 그 흔한 운동권이 아니십니다. 이재명 지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. 그래서 진짜로 무슨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100% 자유로우신 친인척 비리, 뭐 측근 비리 이런 거하고 아예 관계가 없으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이 멋진 진짜 완전 내 스타일 이 국민 고모 손혜원 의원님을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시고 손혜원 의원님 제가 2017년부터 정치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국회의원 임기 마치면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던데 정치 그만두시기 전에 장관 하시면서 좀 우리나라 문화체육계의 이 추접스러운 그 학연 이런 카르텔 같은 거 싹 다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 수준 관리하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 경제 선진국이라면서요. 낙수 효과가 없어서 뭐 피부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 듣는 경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관리 수준도 한 차원 좀 높여주시고 나서 정계 은퇴를 하시는 모습을 정말 정말 보고 싶습니다. 손혜원 문체부 장관. 오,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.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봤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요. 태양신의 아들이 꿈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밀어준 그 주교 이런 얘기 갖고 또 금방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편한 주말,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. 바이.